네, 지금 이제 저희와 함께 계신 분은요, 저희 온앤오프의 아버지, 그리고 황토맨, 황머지, 바로 황현 PD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앤오프의 음악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황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황머지! 네, 이번 구스범스 앨범은 총 5곡으로 이루어진 미니 앨범이고요. 그리고 구스범스는 어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큰 매개체로 하여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곡입니다. 온앤오프 앨범은 항상 뭔가의 특이점이 하나씩 있었는데요. 이번 앨범 역시 이전과는 전작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시도들을 했어요. 음악적으로. 온앤오프라는 그룹이 항상 좀 새로운 이런 음악 이전의 활동곡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항상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그리고 아이돌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분들이 생각하는 인식을 넘어서 그 어떤 아이돌 음악이라는 한계점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번 앨범도 뭔가 새로운 시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구스범스라는 곡 자체가 어떤 음정 박자만 맞으면 되는 곡이 아니거든요. 되게 뉘앙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이 뉘앙스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후정 녹음도 몇 차례 했었던 것 같고, 그치? 이번 구스범스 앨범의 수정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앨범 중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그때 녹음을 한번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전체 다시 다 녹음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진짜 저 짧거든요. 지금 앞에 되게 짧은데 그 부분만 한 30분 한 것 같아요. 진짜 식은땀 흘리면서 박자도 뭔가 달라진 것 같고 그 뉘앙스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은. 구스범스가 그만큼의 이제 진짜 느낌을 진짜 잘 내야 되는 곡이다라는 걸 딱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이 또 어려운 게 1절의 후렴과 2, 3절의 후렴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발음적인 부분도 이 기분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이 기분 뭐야랑 이 기분 뭐야랑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노래로 들었을 때 한 0.12초를 위해서 거의 한 한두 시간씩 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저도 뭔가 처음에 녹음한 거랑 그 다시 수정 통으로 했잖아요. 그거랑 들었을 때 처음 거 모니터 왔을 때 그냥 약간 그렇게만 오진 않았는데 확실히 다시 한 거 들어보니까 조금 뭔가 약간 이렇게 온 거는 있었어요, 확실히. 네, 그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은 가이드를 우리 MK가 이제 가이드 작업할 때도 보통 우리가 가이드 작업할 때 자 멜로디가 이거고 가사가 이거니까 해보자 가이드 이제 이렇게 바쁘게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녹음하면서 되게 상의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이드 할 때부터. 사실 그게 느껴지긴 했어요. 가이드라인이 딱. 곡에 포인트 되는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녹음하면서 즉석적으로 또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곡의 느낌을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또 얘기를 하다가 많이 추가가 되고 또 가이드를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구스범스하고 신세계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다 생각해요. 가이드. 네, 진짜 딱 그 두 곡이 뭐랄까 다른 느낌의 맛이 있었어요. 구스범스는 자극적이라고 하면은 신세계는 진짜 우와 이런 느낌. 네, 그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들이 노래 실력들이 이제 다 너무나 상향평준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욕심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록곡 중에서 휘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숨소리가 많아야 돼요. 되게 고음에서도 숨소리가 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리듬을 계속 이렇게 싱코페이션 타는 후렴구의 리듬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도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계속 좀 주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때 휘슬곡 아마 제가 음역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이제 멤버들이 높다 보니까 이제 막 음역대가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뭔가 보컬 파트를 맡게 되면 일단은 제 기본 음역대보다 높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불렀을 때보다 높아가지고 근데 현이 형께서는 항상 그걸 좋아하세요. 예. 저의 그 힘든 그냥 올리는 그게 한 번 되면 예. 그 다음에는 그게 쉽기 때문에 예. 그 어떤 한계점을 이제 계속 맨 처음에 이제 맞아요. 설명을 드렸던 어떤 한계의 확장, 맞아요. 와이엇 보컬 음역대의 한계의 확장. 맞아요. 네. 항상 확장되는 것 같아요. 진짜 와 그래서 음역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에는 맨 발라드 곡인데 맨 첫 파트가 이제 유로 시작하는 아 이거 네. 최초죠. 거기에서 모든 감정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유가 평소에 부르는 스타일의 어떤 가창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그 알람 녹음할 때 첫 파트잖아요. 딱 녹음 들어와서 첫 파트부터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그 떨리고 해가지고 그 피디 그때 그 만들어주신 피디님께서 안 되겠다 이건 다시 오자 해가지고 다른 파트부터 먼저 하고 다시 첫 파트로 돌아와서 다시 녹음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녹음하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파트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곡이었어요. 잘 불렀어요. 내 파트도 진성인데 가성으로 불렀어. 안 돼가지고. 구스범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나왔던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또 변경이 됐어요. 이게 막 엄청 불러보다가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잘 맞는 이게 또 전체적으로 불러보니까 오히려 이게 또 맞는 부분도 더 사는 것 같아서 중간에 또 오랜만에 보통 이제 초반에 데뷔 초에 막 파트가 바뀌는 일이 있었지만 그 뒤로 거의 없었는데 또 오랜만에 이게 또 구스범스 앨범에서 이게 또 파트가 바뀌는 일이 또 생겼더라고요. 또 근데 제가 또 열심히 불렀으면은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 너 때문에 제 파트였어요. 진짜? 이재리가 너무 맞네. 이재리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니까 이걸 또 맞아. 파트를 더 잘 어울리니까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파트 분배는 공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너무 그리고 이번에 좀 앨범 자체가 좀 뉘앙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진짜 발음 하나에 이렇게 노래가 달라지고 이런 걸 또 새삼스럽게 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다시 좀 뭔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좀 찾았던 또 그런 걸 또 배웠던 그런 앨범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좀 뜻이 깊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스범스 녹음을 할 때 되게 많은 거를 한 번 더 배웠어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리드미컬한 곡에 되게 리듬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는 제가 되게 시도를 어쨌든 현이 형께서 그 막 이렇게 디렉팅을 해주시는데 되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형은 괜찮다, 좋은데? 라고 하실 때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느꼈을 때가 확실히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도 확실히 느꼈고 그리고 효진이가 또 그것도 있었어요. 효진이가 녹음할 때 제가 녹음실 그 컨트롤룸에서 녹음하는 거 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 특정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맞아.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자기가 또 이제 거기에 좀 몰입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현이가 말을 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정말로 많이 해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제가 아닌 느낌?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내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 또 이제 그걸 느낌으로써 아니라 그걸 이렇게 느끼고 이제 모니터를 나중에 다 녹음이 되고 모니터를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노래 잘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약간 경험을 함으로써 제가 나중에 또 뭔가 비슷한 느낌의 곡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조금 하나 얻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구스범스 얘기를 좀 더 하면 구스범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MK와 이션한테는 좀 쉬운 곡일 수 있어요. 본인의 어떤 이제 스타일, 보컬의 스타일. 그런데 이제
나머지 멤버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이게 무슨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지? 라고 되게 당황했을 것도 같거든요. 사실 저는 녹음실에서 많이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많이 나갔어요. 그게 느낌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저도 사실 도전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실 안에서 이거 약간 랩처럼 해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도전하는데 이게 자꾸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뭔 느낌이지 하고 이제 거기서 또 혼란 속에 빠지다가 거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길을 찾고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와서 잘 완성이 됐죠. 그쵸. 그게 거기까지는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스범스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 전체가 다 디테일에 목숨을 아 걸어요. 맞아요. 맞아요. 뉘앙스, 뉘앙스. 뭐 피까지 깊이라는 게 이제 깊이를 정말 피로 발음할 것인가, 깊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더 맞아요, 맞아요. 흘릴 것인가 이런 거까지 되게 많이 연구하면서 맞아요. 좀 디테일에 목숨을 걸었던 앨범 작업이었습니다. MK와 와이엇은 이 전작들에서도 작업들을 종종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앨범이 굉장히 좀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처럼 이렇게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진 못하였고 오프라인에서 하진 못했고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MK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랙을 만들고 이 트랙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받아내었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면 그거에 대한 색칠을 좀 특이하게 부탁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주문을 하면 그것들이 이제 뭐 MK가 생각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주면 거기에서 제가 다시 또 재조합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빌드업을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와이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MK가 좀 디테일한 쪽이면 와이엇한테는 조금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얻기도 했어요. 단순히 랩 가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Fat and Sugar 앞에 여자 목소리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와이엇이 이렇게 저에게 먼저 제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뭐 많은 제안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죠, 물론.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수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사무실에서 작업실이 있어서 그 제 컴퓨터로 또 작업을 해서 그 이제 현이 형, 황현 PD님한테 또 따로 파일을 보내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 또 수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작업실에 이제 딥블루라는 작업실에서 뭔가 이제 현이 형께서 저한테 이제 트랙을 보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나요? 라고 혹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서 이러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컴퓨터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작업을 종종 하고 수정도 많이 했었기도 했어요. 뭐 아니면 중간중간마다 이제 좀 더 현이 형께서 뭔가 좀 더 단어를 선택적인 부분에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생각지 못한 걸 만들거나 정말 그래서 디벨롭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네. 추가로 이 둘과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한 점은 되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수정을 제가 많이 요구를 하는데 금방금방 과할 정도로 많은 수정을 요구해도 계속 이제 거기에서 또 다른 버전 혹은 조금씩 고친 버전 등을 이렇게 잘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친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작곡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라인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조합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표현력, 그러니까 노래로서 가창자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들을 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Fat and Sugar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이제 프리코러스 같은 부분의 멜로디는 아예 그 8마디 전체가 MK의 멜로디인데 그런 부분이 저는 거기에서는 뭐랄까 그 프리코러스 자체가 좀 조용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MK는 굉장히 이렇게 날뛰는 멜로디를 썼는데
제가 그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상 외의 멜로디 전개, 디테일한 어떤 뉘앙스 그런 점이 MK와 작업할 때 늘 좋았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와이엇 같은 경우에는 래퍼임에도 그 랩 자기가 이제 맡은 뭐 8마디, 16마디 랩 이외에 곡에서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네, 그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와이엇 같은 경우에 저는 랩 파트를 요청했는데 와이엇이 여기는 멜로디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든지 해서 굉장히 후키한 멜로디가 나온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 뭐 팻앤슈가의 마지막 부분도 그랬고 그 전에 온앤오프 앨범의 억 곱하기 억이라는 곡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곡이었고요. 네. 온앤오프는 정말 계단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유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데뷔 앨범 때만 해도 제가 발음 지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래까지 사실은 신경을 디테일하게 못 쓴 것 같은데 이제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 6명의 멤버 전부 다 한 명씩 솔로를 해도 한 곡을 다 소화할 정도의 실력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곡의 뉘앙스를 되게 살리는 곡, 그냥 이제 발음은 완벽하니까 노래뿐만 아니라 뉘앙스를 살리는 곡 같은 경우에도 코러스 파트를 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사람마다 음역의 차이 때문에 엄청 고음은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데뷔 때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트들을 많이 유가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발음이 해결되니까 아무래도 유는 그 춤을 많이 연구하는 친구다 보니 리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향상이 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향상된 멤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션은 온 팀의 보컬 팀 멤버였지만 목소리가 얇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기억에 Y라는 곡에서부터 급격하게 뭔가 발성도 바뀌고 목소리도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듀싱하는 저에게도 한 멤버의 노래가 이렇게 일취월장하게 돼버리면 굉장히 파트 짜는데도 수월하고 곡을 구성하는데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션은 보컬적으로 톤이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효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가 제구력이 되게 낮았어요. 좋은 어깨를 가져서 굉장히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인데 제구력이 잘 안 되는 그런 투수였던 것 같아요. 야구 선수로 이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장르적인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 전에 발라드를 연습생 때 많이 연습한 것 같아서 댄스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메인 보컬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코러스 파트를 많이 부르게 되고 후렴구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데뷔 초 그리고 한 3집까지도 어려워했었던 그런 난해한 리듬의 음악도 잘 소화하게 되어서 이제 뭐 팔방미인이 할 수 있죠. 진정한 메인 보컬로 거듭났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이어스는 오프팀 멤버고 댄스가 특기인 멤버였어요. 하지만 그 지난 정규 앨범에서 비밀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오프팀의 이제 유닛 곡이었는데 거기에서 메인 보컬이었거든요. 저는 이걸로 모든 설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이어스는 지금 여타 다른 그룹에 가도 메인 보컬로서의 역량을 가지게 된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많은 이제 노력과 그런 활동과 본인의 어떤 욕심이 되게 많은 친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앤오프는 처음부터 확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단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더
길게 음악을 할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앤오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앨범 마지막 곡 제목과 같이 온앤오프는 쇼 머스트 고 온이다 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들을 많은 팬들도 다들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현이 형 덕분에 저희가 데뷔 때부터 사실 진짜 좋은 노래들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저희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계단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이 형 덕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저희가 언제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날, 그날까지 계속 함께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이 형한테는 되게 감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음악적인 부분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힘든 부분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현이 형한테 또 연락이 먼저 오고, 그런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현이 형과 이렇게 더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았나. 사실 음악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저희가 더 섣불리 뭔가 가깝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저희도 현이 형을 더 믿고 이제 더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이 형 감사합니다. 야오. 네, 저는 일단 현이 형이 저희를 위해서 좋은 음악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사실 형을 만난 거를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정말로 그냥 지나가던 아이돌 그룹이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 뭔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승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도 하고, 점점 더 좋은 음악들을 하나씩 이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게, 저는 과연 우리에게 이 정도로 애정을 쏟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현이 형을 만난 거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형이 이제 저희에게 해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형에게 더 약간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해서 서로 이제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진짜 그런 점에서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제 음악적인 부분도 맞지만 그 외적인 정말 사소한 것도 굉장히 공유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더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들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제 맞죠? 아니 그 이제 나이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음악의 father. 형, 그치. 황형 황형. 이거죠. 황형이죠, 황형.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녹음실에서도 굉장히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저는 이런 보답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퇴보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더 멋있게 성장해서 이제 현이 형의 음악에 좀 더 저희가 힘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저희가 활동하면서 그런 좋은 곡으로 이렇게 많이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정말 행복하고 뭔가 자신감이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있어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뭔가 현이 형 음악을 항상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심심한 구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트로, 뭐 벌스, 코러스, 뭐 브릿지 하나하나 들어보면 뭔가 되게 특이한 구성도 나오고 재미있는 약간 뭐 멜로디라든지 세션이라든지 그런 게 항상 뭔가 있어서
모든 곡이 진짜 타이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녹음했던 곡들 하나하나 심심한 곡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처음부터 들으면서 다시 듣고 싶고 저희 곡인데도 그렇고 다시 듣고 그래서 뭔가 온앤오프로서 활동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덕분에 행복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 사실 안 좋아요. 이미 좋은 얘기를 다 했거든요. 너의 얘기하는 거. 자,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미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데뷔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음악으로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현이 형의 뭔가 노래를 들으면 그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도 있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끌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끄럽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항상 자신감이 넘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인 또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데뷔하고 나서 좀 더 작곡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하다 보면은 한계치가 분명히 도달하게 되는데 그 현이 형이 좀 많이 깨준 것 같아요. 그거를 제 스스로가 막혀 있을 때 조금씩 계속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서 제 스스로가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조금씩 진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요즘에 진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현이 형한테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배우고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앤오프란 스케치에 현이 형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 듣는 거 생각해. 온앤오프란 스케치에 황현 PD님의 채색을 더해 온앤오프가 완성되었다. 아.